마지막 강의네요. 오늘 마지막 강의는 본래 이제 이렇게 그동안은 작업해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작업하신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는 이런 취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이 이렇고 또 나는 뭐가 좀 아쉽다라든지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진전이 있었다라든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서로 보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과제로 갖는 그런 시간이 이제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코로나 뭐 좀 주춤하고 좀 또 사라질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다시 또 변종이 생기고 그래서 참 약간 좀 암담합니다. 그렇죠? 강의도 사진 강의도 특히 또 이렇게 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면대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동산도 올라가고 사진도 좀 같이 찍으면서 사진 이야기들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또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관심이 있구나 라든지 아니면 또 직접 또 이 생생하게 자기가 사진 찍는 과정들을 좀 들으면 조언도 바로바로 좀 이렇게 같이 해주고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지 못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부족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저번에 제가 부탁해가지고 올해 찍은 사진들을 좀 정리해서 글과 함께 보내달라 그런 어떤 취지로 사진들을 찍어왔고 또 결과물이 어떻고 또 자기 나름대로 소감들을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고 그걸 보내신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그 보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안 보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작년에 냈었던 그 사진집 있잖아요. 사진집 크기로 일단은 제가 가편집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완성을 했고 좀 이따 보여드리고 또 이제 사진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빠르면 뭐 당장이라도 맡기면 다음 주에 이렇게 전체 모일 때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해 보시고 일단 작업은 제가 보정까지 다 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보정해서 사진집까지 냈고 오늘은 이제 그 보여드리고 또 보내신 분들이 저한테 보낸 이 이제 쪽지글들을 잠깐 소개해주고 또 사진도 보고 또 좀 느낌도 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나무 밑에 좀 가가지고 춥지만 좀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나무 이야기 좀 간단히 하고 내년 이야기 좀 하고 오늘 마음 부탁하고요. 가능하면은 강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왠지 내가 다른 때 같으면 작가 소개해주면서 시간을 상당히 1시간 정도 넘게 했었는데 오늘 작가를 않고 오늘은 좀 나무를 소개해줄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어중간하고 그래서 나무 이야기는 뭐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화면을 저 모니터와 좀 교체해 주시면 이게 좀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이 화면이 그냥 이 사진집만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저 기술적으로 그게 잘 안 되네요. 편집 프로그램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미리 보기 있고 그런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지입니다. 우선 이제
이 사진이죠. 전진영 네. 의자. 저한테 마지막 사진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파란 의자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표지를 뭘로 쓸까 이렇게 하다가 보내지 않은 사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보내지 않은 사진 중에서 빨간 의자 2개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림자도 좀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눈에 덮이기도 하고 의자 2개가 있다는 게 빈 의자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따뜻함도 있고 둘이 좀 사이좋은 느낌도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의자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누군가 2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저희 앞에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사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걸 연상해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어서 표지 사진으로 했고요. 이제 일단은 전진영님 사진 이게 이제 첫 건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란 의자죠. 파란 의자들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의자가 그렇죠. 본인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진영 나와라. 의자를 이렇게 보니까 부서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부서진 의자가 좀 이렇게 보니까 그 테이프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곧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했고 그 의자가 마치 내 다리에 붕대를 감아놓고 있는 모습같이 이제 자기 동일시 가지고 동병상련이라는 제목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의자를 보게 된 것이죠. 연민이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에 자기 정서를 이렇게 이제 교감하는 이 장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플라스틱 의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의자 중에서 이 플라스틱 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걸 보게 되고 또 뭐 다리가 하나 뭐 없어도 아니면 좀 부서져도 막 꿋꿋하게 살아가는 좀 대견한 그런 의자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다가 또 소모되고 사라지는 그런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본 거죠. 근데 좀 제가 사진 강의하면서 이제 연작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한 이유 뭔가 이제 사진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은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뭔가 테마를 갖다가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하려면 연작 사진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연작 사진 합시다. 주제를 정해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쭉 쌓이다 보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아주 적절하게 잘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작업을 쭉 진전시켜줬던 선생님이 이제 바로 전지현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맙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굉장히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사진을 찍네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고 좀 쓸만한 사진이 한 5장 되는데 아니면 10장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내년에는 한 100장, 200장 찍어보고 뭐 300장 찍어보고 많이 찍어서 또 고르다 보면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의자 이야기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우리 오늘 제가 고맙게 이제 두 분한테 사진집 받았는데, 저기 시집 받았는데, 우리 현조님도 이렇게 시집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집이 있고 그런데, 시집도 한 편씩 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 시를 쓰고 또 그 중에서 또 시중에 또 고르고 또 교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되듯이 사진도 이제 많이 찍으셔가지고 이걸 또 다시 고르고 또 정리하고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종합 그 사진집이 나온다면 내년에는 지금 이 사진집 제가 편집을 해보니까 한 60쪽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뭐 한 많게는 10쪽. 아니 뭐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서 얇은 이 잡지 같이 카탈로그 같은 그런 걸 하나씩 사진집으로 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그걸 내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좀 이제 전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내년 코로나도 좀 물러나고 또 전시 공간을 여기든 아니면 뭐 또 향교든 아니면 향교 밖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맨 앞에 파랑 플라스틱 의자 전지형이고요. 의자에 다리 하나가 없죠. 다리가 없고 여기도 테이프 붙여져 있고 이 위에도 테이프 붙여져 있고. 참 잘 찾아요 요새. 그렇죠. 잘 찾죠. 네.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거죠. 내 주변에 이제 이걸 하나 딱 찾았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이걸 찾았다면 이걸 찾고 재밌는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라는 의자는 안 보이고 좀 뭔가 그리고 보이는 게 다 의자로 이제 보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봤듯이 뭐 철길에 앉아 있는 것도 의자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의자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집중하다 보면 다양한 컨셉 이제 그 형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의자들이 이제 있고 쉬기도 하고 이 숲속에 있는 의자들, 휴식을 주는 의자이기도 다양한 용도로서의 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전재형님이 저한테 보낸 것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보낸 사진 중에 이걸 이제 하나 더 넣었어요. 향교에서 찍은 팽나무 이야기죠. 그렇죠? 네. 폭랑. 폭랑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낸 거였는데 이 두 개 냈었죠. 이제 이렇게. 아마 그때가 이제 폭랑이라고 하는 그 강정효 사진작가가 와서 강의하고 난 후의 여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이렇게 이제 따라 배우게 해가지고 한 번씩 찍어보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해갖고 찍었는데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타이밍이 이제 적절하게 아침 일찍 타이밍이어서 이때 그 향기 밑에 좀 약간 음모가 있었고 또 하늘도 좀 이렇게 환하지 않아서 분위기 있게 잘 잡힌 사진이고요. 이 편집 과정에서 좀 제가 이제 손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큰 사진이었는데 제가 여기 프레임에 넣다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목이 본래 팽나무와 십자가였어요. 맞아. 네, 팽나무와 십자가였는데 이 팽나무 이 두 개를 놓다 보니까 팽나무로의 가능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향교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이 팽나무의 이야기가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제가 포토샵으로 지었습니다. 만약 여기 십자가가 있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팽나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이 향교와 십자가가 대비되는 거죠. 이 전통적인 우리 것하고 저기 이제 물 건너서 멀리서 온 십자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긴장감 있게 풍경에 놓이는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물어봐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상관없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원본이죠. 여기 십자가 있는 원본이고 제가 이제 원본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작업해서 십자가 없앤 사진이에요. 이게 차이 나죠? 이제 왜 왼편에 하수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장난을 쳐서 여기도 이제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좀 약간 어색해서 있어도 상관없지만 좀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지우기 하죠. 대체로 분위기 좋죠?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앞에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서 들어간 거죠. 저기 사진지대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 잘 찍으셨는데 이 사진은 이제 강정효 따라하기 사진이고요. 앞에 이제 의자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찍지 않은 의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사진이 훨씬 더 작가적인 어떤 사진이죠. 이건 뭐 누가 흉내낼 수도 없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찍으면 이제 사진집을 내면 이제 의자 작가요? 그렇게 이건 꽃사도 아주 잘 찍으셔요. 깔끔하게 예쁘게 잘 찍으셔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안 보내주셨지만 숙제를 낸 적이 있어서 이 사진 두 컷 넣었습니다. 이것도 잘라서 넣었어요. 전체를 넣을까 하다가 좀 분위기 안 맞아서 좀 사진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더 크게 이렇게 했다가 제목도 안 알려주셔서 그냥 제가 밑에다가 꽃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죠. 네. 이쪽 무슨 곳이죠? 수국 아니, 같은데? 수국 아니고 이런 밑에 뭐지? 그 꽃 관심 있으시면 계속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동료가 사진을 찍는데 그 인터넷에 파는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사가는 거죠. 자료 사진을. 그게 이제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고 일반인들도 팔기도 하고 작가들이 팔기도 하고. 근데 그 수입이 괜찮대요. 그래서 이게 태안의 지리 선생님도 엄원 선생님인데 그분도 꽃사진을 많이 찍어 다녔어요. 야생화. 그럼 이제 그걸 팔아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심 있으시면 이 꽃사진을 계속 이제 축적하는 거죠. 폴더에. 이왕이면 좀 특이한 사진들이 더 좋겠죠. 파란 장미 찍으면 아무도 우리 집에도 있는 거 이것 봐도 찍어보시고 화려하고 그런데 이제 이
찍으실 때 네. 조금 이렇게 이왕이면 꽃 사진들은 좀 더 선명하게 초점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 있는 사진도 좋은데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좀 또 이상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이 피사체들이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누굴까? 이건 누구 거죠? 이정도 예. 이정도 선생님 딱 주제 의식이 있죠. 네. 예. 내 말하는 게 뭐야? 딱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담 사이에서 풀이고 여기는 이제 롤러 밑에 풀. 예. 딱 그 세 글자 생명력.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딱 캐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 게 드러나죠. 예? 그리고 여기는 파랗고요. 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편집하는 데서 사진의 용량이 문제가 있어요. 딱 이렇게 지금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찍을 때는 3메가인데 카톡으로 보내는 순간에 이게 쫙 또 이제 한 300 뭐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원본 잘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하죠. 이건 잘 아시죠? 네. 제가 이분 3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많이 넘어갔네요. 예. 여기는 이제 돌 있고 나비 있고. 예. 이것도 참 이걸 찾아오고 찍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겠다. 쟤들이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움직일 텐데 그걸 한두 장을 이렇게 찾아 찍는다 싶은데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걸 또 이 장면을 또 잘 찍어내고. 제가 여기도 숙제를 안 내서 그냥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만남. 만남.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좀 제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 버렸어요. 꽉 차게. 네, 이게 이제 중심이니까. 이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찍기도 하지만 이 사진은 또 이렇게 제가 큰 사진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큰 화면에 설 때 보니까 핀이 안 맞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괜찮았는데 이게 확대되면 큰 사진으로 가면 핀이 안 맞은 것은 다르요. 경계가.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핸드폰 사진을 가르칠 때 했던 거 이렇게 터치하는 거. 좀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초점 맞춰서 좀 찍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애가 이 순간에 초점 맞춰갖고 막 찍으려다 보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막 서둘러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사진들도 뭐 그냥 꽃 사진하고 좀 다른 컨셉으로 나비와 꽃이 만나는 장면들을 아주 많이 찍었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누구 건지 아시겠죠? 제가 내드리네요. 네, 선생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 많이 넣었어요. 하나면에 2개씩 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넣고. 네?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보냈나요? 그런 거예요? 여기 아닌 것 같고. 여기 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제 안경을 안 끼고 있나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 그 어여쁜 시간은 길고
얄미운 시간은 어여쁜 짧다. 시간은 짧고 네네네네 맞습니다. 어여쁜 시간은 길고 얄미운 시간은 짧다. 그게 자연과 일단 아이들과 자연은 공통점. 쉬지 않고 네. 성장한다.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2개만 넣었습니다. 네, 애들하고 지내는 이야기인데. 아이들과 자연의 공통점 해가지고 제가 네. 몇 가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공통점, 아이들과 자연의 공통점. 네. 열이다가 때로 걷잡을 수 없이 돌변한다. 그 다음에 어여쁜 시간은 길고 얄미운 시간은 얇다. 어터가 많죠? 쉬지 않고 성장한다. 많은 영감을 준다. 보는 이들을 감동시킨다. 아니 네. 제가 막 제정신이 아니게 쳤나봐요. 그렇죠. 제가 막 이걸 딱 순간 숙제를 내야 된다. 그렇죠. 오늘밖에 시간이 없구나 막 그랬나봐요. 진짜. 공동점이라고 썼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연이네. 그렇죠. 이거 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조상 잘 만나가지고 좋은 고객을 만난 거예요. 네 맞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오는 손님들하고 진짜 막 하다 보면 완전히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애들이 좀만 이렇게 감정 노동하고 나면 또 막 돌려주는 게 크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퇴임하면서 내가 참 좋은 데서 살다가 이제 그만 두는구나. 나오면 어떻게 살지. 그 나오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 만나는 사람을 좀 바꿔야지 내 삶이 좀 변화가 있겠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엊그제도 그 아까 얘기했던 전모식이라는 사람도 뭐하러 만나려고 그래? 그래서 야 그래도 생전 안 본 사람도 한 번씩 만나봐야 뭔가 좀 재밌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올해 그 생각지도 않게 이제 뭐 친구들도 그 뭡니까 이갑철 그 사진작가 있잖아요. 좀 기울여진 친구. 그 친구 만나고 그 친구 집에서 또 둘이서 밤새 술 마시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작가도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한 40년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베스트들이니까. 나 이제 좀 가서 아는 척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이제 자기들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 일을 바둑 구단이고 나는 이제 막 바둑 말하자면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막 그랬는데 이제 좀 친해지니까 막 도와주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최근에 선생님 읽은 책에 네. 생을 바꾸려면 지금 네. 인생의 변화를 주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고요. 네. 사는 곳을 바꿔야 되고 세 번째도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네.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퇴임하시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삶을 잘 바꿔가는 시간이네요. 아무튼 그렇죠. 좀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좀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교실에 이제 노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 방에 6명이 앉아 있는데 6명의 여기 저 한 사람이 빠진다든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앞에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여미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한 걸 들었거든요. 보고 화면으로 재밌게 잘하대.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배치의 문제이거든요. 배치 문제 그 공부를 지금 한 4, 5년 지금 하고 있는데 프랑스 철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전시에 이제 지금 그 배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오목볼록 그 사진 전에 했을 때도 사실은 오목이 이렇게 있는데 탁 돌리면 볼록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배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있군요. 하여튼 관계 문제들이 중요한 것 같기도. 애들 내가 이 애들 사진 찍을 때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순식간에 이걸 찍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서서 이렇게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를 찍는다 했을 때 거의 그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애가 있으면 막 이렇게 찍고 막 바삐 막 내가 폼을 잡고 이렇게 찍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찍어보면은 이제 좀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내가 앉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내려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애들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애들 관찰하는 사진들이에요. 다. 네, 그렇죠? 관찰을 관찰하다. 네, 관찰.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겠다. 여기서 보니까 제일 많이 더 예쁘네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사진 원판을 해서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네. 이 프레임 속에 넣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이건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수정. 이 숙제를 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아니죠. 숙제를 내라 했는데 안 냈어요. 사진이 다 날라갔대요, 선생님. 네? 사진이 사건에서 날라가서 저한테 몇 장 보내준 거 제가 볼 때.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거 이제 저기 비닐 사진이거든요. 이게 비닐 안에 그러니까 비닐 바깥에 보이는 이제 화려한 건물의 그 조명들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비되어 있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두려움, 성격적인 것 같아요. 오수정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막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외향적일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래서 사진 좀 내라 그러면 막 잘 안 내고 또 이제 그 듬성듬성 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사진을 냈는데 이 서울 이 풍경 사진이 저는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극장 가가지고 찍은 이 사진인데 좀 낯선 서울의 풍경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낯선 서울이죠. 뭐라고 썼나 내가 수상한 거리. 네. 수상한 그런 느낌의 그 서울 느낌이었죠. 네. 이게 극장 분위기지만 이제 컬러 얘기도 극장 분위기지만 또 분위기 약간 이 극장 분위기 그 조명이 좀 어둡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진을 계속 좀 찍어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거 굉장히 느낌 좋아요. 네. 단순한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좀 약간 그
흘러간 시간의 거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돌 매달아 놓은 거 네. 도시 풍경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또 다른 느낌들이었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눈에 들어와요. 네,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찍어보다가 이제 탄력이 붙으면 이걸 찍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나 어디 가면 이런 걸 좀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서 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누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 왼쪽 사진이 거꾸로 되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자, 거꾸로 올려놨어요. 시각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네. 네, 죄송해요.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걸 매달리는 컵 같아. 이게 돌리니까 네. 분위기가 또 새롭네. 다르죠? 네. 훨씬 새롭네. 그래서 그냥 이거 좀 평범해 보이는데 이렇게 돌리니까 좀 뭔가 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돌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사진 전시할 때 내 사진을 돌리는 걸 가지고 전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바다를 찍었는데 바다 물개를 막 찍었는데 사진을 딱 돌려놓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남들이 볼 때 이거 뭐 사진을 제대로 찍을 생각을 않고 자꾸만 교묘한 그거 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제 내가 그 사진집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무 사진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 누님이 이제 저한테 보낸 한 해 마무리하면서 장독대학과 사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올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4월 달에 추억팔이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나는 누가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해서 내가 있는 사진, 나의 정서가 묻어난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후로 이제 6월, 10월 과제가 바로 이제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이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좀 이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 사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쭉 그 한 달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선생님께 보낸 조그만 멘트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왼쪽 거는 저거는 그 실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약간 비껴가니까 저게 위로 향상하는 느낌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끊임없이 위를 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끊임없는 욕망 같은 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서 오른쪽 그것은 되게 창살 그 철망밖에 그 철기를 찍은 거예요.
저희가 장소가 어디냐면 영등포역 화장실 그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밖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화장실 그 일창문에서 달라붙어갖고 이걸 찍었는데 저것도 뭔가 좀 느낌이 예. 그런 뭐 달려나가는 듯한 전진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사실 그 전진이 전진이랄 수만은 없잖아요. 거기에 장애물도 많고. 그런데 앞에 네모다란 그 철망이 그 사이사이 오는 어떤 그 장애물들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예. 집에 와가지고 찍어봤죠. 그래서 철망이 좀 흐릿하게 나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예. 그 뒤에 철길은 또 조금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찍었어요. 아울렛을 같이 하시죠. 이거 지금 사진을 제가 원래 이렇게 돌려져 있는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또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쭉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예,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거 원래 여기가 위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곳은 왼쪽에 있는 거는 저기 대만에 있는 어떤 소 비슷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근데 저게 남편 보고 물어보니까 무슨 풍등 날리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사용하는 철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거기서 잘 놀고 또 막 많이 이제 모여서 이런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쭉 뻗어 있는 저것이 저 이미지에 강하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이라는 주제는 제가 아이들 장문할 때도 그렇고 그 백일장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자주 주는 그런 예. 주제였는데 소재이기도 하고 주제였는데 길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든 예. 그냥 단순한 의미 길이든 그래서 그냥 저 속에다가 사진은 저는 깊이는 모르니까 그냥 단순한 저의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거는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인데 마침 제가 내렸을 때 햇빛이 막 강하게 비치면서 비둘기들이 놀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비둘기들이 그 햇빛 속에서 노는 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담았었고 그리고 제가 먼저 달에 냈던 거는 하나만 있는 그 사진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또 그것대로 나름의 네. 의미가 그냥 얼핏 보니까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네.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저쪽 뒤쪽에 있는 그 복잡한 유리들을 좀 가려야 되지 않았었나 예. 그런 그 예.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네. 어떤 그 유대감 예. 어떤 그 따뜻한 뭐 보듬어주기 뭐 이런 의미 그런 생각을 좀 표현해 본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왼쪽 사진은 어떤 절에 가서 위에서 본 풍경들인데 이게 잇대어져 있는 게 제가 연대 예. 같은 걸 잘 연대.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잇대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보내주신 글에 이제 우주라는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의 존재는 각각 하나의 우주입니다. 영미쌤 읽어주세요. 네, 하나의 존재는 각각 하나의 우주입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날마다 주변의 것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연이군요. 그러니까 기대어서 살아가는. 네, 그리고 삶의 완성이 이제 그런 짧은 인연으로 예. 된다는 생각을 이제 거기에다가 표현해 본 거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기 담장에 살짝 드러난 예. 복숭아꽃이에요. 예. 우리 형제죠. 네, 한교 모습이에요. 한교 모습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고향의 모습 그 예. 담장 속에 드러난 뭐 라일락이나 복숭아나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향수죠, 말하자면 옛날에 대한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저렇게 표현해 본 건데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보정 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드러나서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향수, 인연. 아 이거 한번 혜진 좀 읽어주실래요? 이게 보이셔요? 보이세요? 그대는 나에게. 그대는 나에게 나는 그대는 나에게, 나는 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삶을 완성시키는 것 또한 작은 인연들입니다. 어떤 관계와 인연. 포토에세이는 포토에세. 네. 이제 그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이쁜 피사체를 찾아가다가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뭐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겹쳐가는 그 기와들의 어떤 선들이 서로 얽히고 얽힌 이제 우리 삶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셨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사진을 잡아나와도 좋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저 개인적인 그 욕심인데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집중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복숭아꽃 찍을 때는 4월달이었고요. 네. 그때는 이 사진이라는 그 어떤 그 뭐 표현 도구에 관한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옛 고향의 모습에 관한 아주 근사한 가까운 아주 가까운 사진을 좀 더 예쁘게 좀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추억팔이나 감성팔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쁜 사진을 찍으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아닌데 내가 어디 있냐고, 오덕근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한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찍느라고 찍었는데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시 이제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그 글자가 내 정서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듯이, 그러니까 선으로 음악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거는 사진이라는 도구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구나,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런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깨달음을 갖고 이제 저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고맙고요. 뭐 제가 뭐 감히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제 관심 갖는 영역을 좀 더 천착해 가지고 집중점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고, 사진 작업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 기와 사진이 지금 이 크기로는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진을 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확대를 하니까 핀이 안 맞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흐리게 보이는.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하게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 핸드폰 화면을 볼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 선명한 정도가.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게 핀이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확인하려면은 꼭 확인하려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찍고 나서 이렇게 하면 경기가 딱 그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사진 공부를 하면서 이 뿌옇게 나온 사진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또 선명한 사진들을 그 다음에 이제 백정자님 사진이죠. 셀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매단 풀잎이 부럽기도 하고 힘겨워 보여. 네. 안쓰럽고. 안쓰러웠다. 네. 좀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이슬 사진 찍은 것이죠. 그동안 보내줬던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과제 내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이죠. 이것도 이제 저수지인가요? 이런 데 이제 오리들 있는 사진이에요. 새벽 사진들이었죠. 다이아몬드를 매단 채 고추산 어린 잎이 부럽기도 하고 힘겨 보여서 안쓰러웠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또 오리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를 즐기는 것 같은데 오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네, 그런 이야기들 가졌어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정을 해서 명암을 좀 뚜렷하게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사진 찍기 참 좋죠. 네, 분위기들이. 그리고 좀 이제 흑백으로 찍어봐도 재미있는 사진들이 나올 시간입니다. 해가 막 뜨려고 할 때요? 네, 뜨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고 나서 이제 뜨기 전에 이 타이밍이 좀 좋죠. 깊이 있는 사진이고 따뜻하고. 이건 그다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구 사진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많이 싫어졌네요. 아니 많이 낸 사람들 많이 싫었어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것도 좀 어필가 있네요. 우리 백사님은 저한테 이제 마지막 그 글을 보내줬는데 이런 편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변호사님 수업은 유익하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를 좀 이렇게 고문시키는 변호사님 잘했어.
말씀 아까 보니까 여기 뒤에 잔뜩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너무 기분 좋대요. 다 똑같아요. 칭찬은 거시기로 춤추게 한다 하듯이. 그걸 빠르면 근데 하여튼 백서희님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길기도 하죠. 그렇게 길게 편지 보내주셨어요. 배우 선생님은 가슴 2개라고 뭐 그런 얘기도 썼고 또 사진의 정리와 테마를 습득하게 했고 처음에는 사계를 찍고 싶었대요. 사계절의 변화. 근데 이제 찍고 나갈수록 좀 생각들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가을 무렵이 되니까 이제는 컨셉을 흑백, 워터가 있군요. 흑백에 관심을 갖게 됐대요. 흑백은 뭔가 좀 다 흑백으로 보이면 평등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공평하고 또 수평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제 컬러는 이렇게 좀 뭔가 화려하면서 차이들을 많이 두잖아요. 색의 차이들을. 근데 흑백은 좀 단순화시키면서 느낌들이 오는 게 아마 이제 좀 그 평등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임로 생가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사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찍고 또 그림자를 찍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흑백을 한번 내가 사진을 좀 찍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사계 사진 찍으려다가 이제 이렇게 흑백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진을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해주고 싶어 흑백의 컨셉으로 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대선을 통해 배우는 사진의 기술은 아부. 하여튼 하여튼 심장이 뭉클해지는 가슴 있는 사진이다. 잘했네.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말을 잘한다고 말을 잘하는 걸 배우고 싶다고. 근데 만리 사진 강의가 재밌었나 봐요. 어떤 또 독특한 그 사진 세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화가니까 또 화가로서 또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또 갖고 있는 또 좀 독특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게 이제 눈을 좀 이렇게 틔워주는 것 같아요. 말해서는 사진하면 사진에 그 갇혀 있었던 눈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회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누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진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표현할 뿐이지 문학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결국은 이제 매체의 차이뿐이지 표현이라는 부분은 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이건 이제 저거 잘 써서 이걸 많이 실었구만. 예? 뭐라고요? 저걸 잘 쓰셨기 때문에 이 사진이 많이 실렸나 합니다. 그러네. 재밌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빼놓고 안 해서 그래. 흑백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겉에는 아이가 된다. 하여튼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 B&W가 블랙 앤 화이트 흑백입니다. 밤의 정체 제목이 제목 1, 2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흑백 이것은 눈물 맺힌 날. 이게 지금 창가에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는 장면이고 그 뒤에 배경들이 이제 같이 찍힌 것 같아요. 이것도 창가에서 이제 밖을 내다보는 풍경인데 이것은 미술관 의자. 지금 본인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은 보정 카메라.
그렇죠. 예. 창문. 예, 창문에서 밖을 이렇게 뭔가 비가 왔든지 뭐 이렇게 예, 물기가 있는데 밖에 보이는 이제 나무. 눈물 맺힌 날로. 이것도 의자. 그러니까 이영로 미술관에 예. 그 미술관 건물이에요. 건물 밖에 그 풍경이네요. 근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이 의자는 지금 실내 의자죠. 그런 것 같아요. 실내 의자인데 거울에 비쳐가지고 밖에 풍경하고 겹쳐진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바깥에 내다 예,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창문을 보는데 실내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쳐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밖에 풍경하고 합쳐져 있는. 이게 유리창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할 것 예, 그렇죠. 네. 이게 사진적인 기술로 보면 이게 누가 다중 노출이라는 거죠. 다중 노출 사진. 네. 여기 지금 의자 미술관 의자라는 게 이 지금 밖에 거울 이렇게 창에 반사된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진집에 나오지만 이제 비 오는 걸 찍은 거죠. 비 오는. 수직의 시간. 이건 이제 여름밤의 꿈. 비 오는 것도 좀 더 재밌죠? 이제 여름밤의 꿈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었고 저기 뭡니까? 조금 전에 사진 이미지를 보셔서 기억이 날 텐데 이 사진은 이 조금 전에 본 사진과 좀 다르죠? 네. 그렇죠? 이게 보정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검정 부분을 좀 뚜렷하게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살아나죠? 이해되세요? 네. 이제 톤을 말하자면은 중간 톤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톤을 좀 이렇게 어둡게 만들면 이 경계 부분이 좀 더 어두워지면서 뚜렷해져요. 그렇게 보정한 거죠. 거의 다 제가 사진 올리면서 보정을 했는데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집이 작년보다 좀 두께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도 새로 났다는 남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이 카메라로 이제 풀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일주하게 찍은 게 이 2개 사진이에요. 근데 이 프레임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다른 선생님들, 다른 분들도 다 거의 그런 지점이 있는데 프레임이 달라지면 그걸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풀프레임을 쓰지 말고 그냥 보통 4:3이라든지 이렇게 쓰시는 게 더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상승감이 있으니까 풀프레임을 찍어도 괜찮은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제가 편집하면서 이거 딱 맞아요. 이 틀에. 근데 이건 너무 길어요. 그 두께 이렇게 프레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편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도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잘라내기 많이 하잖아. 그럼 잘라내기 막 자기 편한 대로 막 다 잘라요. 그러면 다 크기가 달라져. 크기가 달라지면
이것이 이제 어떤 편집으로 간다든지 전시할 때는 굉장히 산만해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내 사진을 그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요즘에 이런 사진 찍어 이렇게 좀 보여줬더니 그 중에 몇 개가 프레임이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에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산만해져. 프레임을 좀 그 통일성을 갖는 게 좋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이제 하수로 보는 거죠. 이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자동으로 찍는 거는 사진사진자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맞아요. 위에 그 1대1 풀 다 써 있어요. 아, 사이즈. 예. 그 사이즈. 카메라를 켜면요? 이왕이면 이제 사이즈를 갖다가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할 때는 있지. 내가 여기 찍어야 되는데 행인들이 많이 나와. 네. 뭐 가까이서 찍든지 아니면 프레임으로 조절하면 돼. 프레임으로. 그래서 저기가 안 보이게. 이 사람들은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1대1 그러면은 딱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이게 좀 주변에 애들까지 다 나와서 옆으로 풀펜으로 하면 좋죠. 그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진 프레임을 좀 갖추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일단 사진 다 보겠습니다. 사진첩이 많은데 제가 3장만 했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는 그림 같아요. 네. 사진 저기 다 같은 나무인가요? 어떠세요? 사진 다 찍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어렵더라고요. 하나를 집중하고 찍는데 변화가 그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찍어야 될 때 어떻게 찍을까, 이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이거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보내주신 이제 글을 좀 소개하자면은 이거 오신 지 8년 됐어요? 네? 여기요? 와, 오늘 오래됐네. 8년 오래됐죠. 저 여기 오는데 3년 됐죠? 3년, 올해가 3년 강의한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와서는 좀 집에 있으면 3년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괜히 여기 지금 버티는 거 아니야? 저희는 더 했는데. 이제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오고 변화하고 이게 계절 변화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나무하고 뭔가 인간의 생애 주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무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주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을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느티나무 그 위치거든요. 네. 화장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눈이 가게 되고 애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보이는데 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고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계절 사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세대 계승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 낳고 이제 또 앞 세대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세대 계승을 해나가면서 이어진다면 이 나무는 이제 다 털어내고 근데 겨울 지나면 또
테이블 내 가지고 또 막 이어가잖아요. 얘는 좀 영속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오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좀 사람같이 막 변하다가 또 인생처럼 또 오래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놈이야. 그렇잖아요. 마을에 가면 제일 오래 사는 놈이고 이 동네를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애구나.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폭랑한 그 강정여도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치면 또는 그 사삼이라는 역사를 지켜봤던 이제 역사적인 거 또 동네를 지켜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그 얽혀 있는 공동체적인 상징으로 이제 있는 거죠 나무. 그래서 나무가 그런 점들이 막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지점에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뭔가 얘가 좀 이렇게 사람처럼 정신이 있는 것 같은 정령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그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또 하나는 애가 이제 말하자면 하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기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늘이라는 것과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 중간의 매체로서 이제 그 말하자면 나무가 있어서 나무 자체의 나무의 힘을 빌려서 내 소원을 빌면 이게 하늘까지 닿아가는 그런 그 신성한 나무로서 이렇게 이제 선앙각 나무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젠가 한번 전시하려고 결론이 들었더니 내 앞에 사람이 그 전국에 있는 이제 당산 나무들을 다 찍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진을 옛날부터 많이 찍었는데 이제 이런 사진 찍은 거죠. 이런 마을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전국의 동네에 다 있는 것들 이런 사진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팔렸냐고 내가 물어봤죠. 이런 사진 거의 35년 찍었어요 이걸. 얘도 당산나무만. 아니 내 경력을 아까도 다시 봤더니 전시 처음 했을 때도 당산나무고 엊그제 한 것도 당산나무예요. 그거만 찍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듯이 자연 인간 공존하는 것 그리고 또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당산나무가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기독교의 십자가와의 평나무 이야기했듯이 뭐 그런 의미들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해나가는 이제 오상조. 그러다 이런 이제 작가들 여러 명을 이제 좀 나무를 그 찍은 작가들을 좀 소개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내 아는 사람도 이제 소나무 장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나무 잔뜩 찍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파는. 그러니까 이제 등등 하면은 이제 그 소나무 그 서양 애들은 소나무 앞 사진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무슨 그 경적 그 무슨 성당에 들어온 느낌. 이렇게 막 신성한 그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보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무 자체가 주는 이제 느낌들이죠. 하늘을 향해 있고, 그래도 동양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동양은 이제 음과 양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또 하늘과 땅의 기운과 하늘 기운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나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태양의 빛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중간에 딱 있는 존재가 나무 뭐 이런 거여서 굉장히 동양적으로도 굉장히 나무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이제 유교의 이제 유학의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좀 그 깊이 들어가면은 나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작가 중에 이제 이정록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시인 이정록과 사진작가 이정록이 만나서 인터뷰한 그런 것도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정록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나무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 기운을 갖다가 에너지잖아요.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는 기고. 근데 이 기철학을 이제 근대화되면서 기철학에 대한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가 현대 과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 이렇게는 이야기 되는데 동양적으로 기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이제 근대화되면서 더 진전이 안 돼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기가 있다면 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사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정록이가. 네.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정록이 그걸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핫한 작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를 얼른- 어떻게 표현할까? 글쎄 그게 보이지 않을 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명암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보고 합시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쓸데없이 하나 싶은데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이정록 치면 둘이가 나오더라고요. 경합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정록이고요. 많이 보는. 여기가 이정록이에요. 오, 시인 이정록 여기도 있네. 그 양반하고 그러게. 이름이 좋은가 봐요. 맞네. 이 친구가 이제 이정록이고요. 이정록 사진이 밑에 있잖아요. 이건 이정록이가 아니고 다른 애예요. 이정록 다음에 이제 전시했던 애예요. 이건 이따 얘기하고요. 사진. 이게 이제 이렇게 제일- 빛을 발하는. 제일 잘 팔리는 아닐까요? 제가 전시한 그 갤러리 나우라는 그 전시장에서 그 키운 스타죠. 그리고 이제 작품 갖고 와서 해외 나가서 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콜하면은 뭐 가서 여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겠군요. 작품만 나오고 지금 포스터만 나오네요. 나중에 저기 그냥 핸드폰으로 이정록 치면 이 작품들 나오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 화면이 안 켜지지? 여기 지금 사진이 있죠? 네. 그 사진이 지금 나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 나무만 이제 하다가 지금 전 세계의 문화유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이 신성한 곳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스페인의 그 성지 뭐죠? 걸어다니는 성지. 산티아고. 산티아고 길을 이제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제주도 한라산 가가지고 한라산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이 포스터 나오는 이건 아마 그리스 성지 같은데요.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걸 지금 계속 연출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에 잘 나가는 친구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사진이죠. 여기 그러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찍는데요? 이제 이 친구 이제 이 친구
프레시 터트려서 찍어요. 후레쉬 어떻게 터트려요? 다중 노출로 찍는 거예요. 한 번 터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씩 터트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터트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터트리고 또 옆에서 놓고 또 터트리면서 또 찍고 그럼 합치면은 이렇게 전체 사진이 되는 거예요. 합성사진. 네. 합성 사진이 아니고 다중 노출 사진. 찍을 때 네. 셔터를 여러 번 눌러요. 네, 그렇죠. 한 컷에서 셔터를 여러 번 돌린 거죠.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꽤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게 산티아고, 이게 산티아고를 이렇게 나비를, 나비 형체를. 나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많이 봤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둘이 동명이라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 비춰서 하는 거죠. 나무 이야기 너무 오래 했습니다. 다음에 저가 또 이야기할 걸 벌써 다 해버렸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네. 그때 또 하시면 네. 이건 이제 아까 이거죠. 보굿. 네, 보굿. 나무가 성장하면서 갖는 어떤 흔적들이 있죠. 마의 상체들이죠. 인간으로 말해서. 네. 그래야지 또 성장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딨어. 다 그 속에서 그걸 다 이제 감싸안고 하는 거죠. 근데 나무는 너무 적나라하게 저렇게 상처가 네. 보이니까 네. 사람보다 좀 솔직하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사람은 솔직하다. 네. 그렇죠. 사람이 좀 음흉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아름다워요. 그 전에 저 사진 보내준 적이 있죠. 네. 보글 사진. 특히나 얘는 이게 네. 되게 아름이 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의 겹인 것 같아요. 네. 겹겹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표출이 돼 있는 것 네. 같아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느낌들이 그것이죠. 그 보고들의 형상들 쭉 많은 사진들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보시고 계절 변화를 계절 변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다들 사진 찍으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뭐 사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기 그렇고 아까 제가 딱 와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이 베트남을 찍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느낌이 딱 보니까 이렇게 찍으면 재밌을 텐데 하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대부분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나를 찍듯이 이렇게 그 위치 바꿔가지고 밑에서 나무를 위로 찍어보면 어떨까. 그 사진을 제가 지금 우리 뭐죠? 밴드에 올렸어요. 봤는데 네. 왜 저걸 저렇게 안 봤을까 저도 같은 나무를 네. 왜 그런 그러니까 시각으로 안 봤을까 그랬어요. 찍으면서 앵글을 이렇게 나무 찍을 때 숲에 가서 그러면 숲에 가서 네네. 밑에서 찍으면 가지들이 서로 막 어울려 있어요. 보기에는 진짜 어울리는 거고 생존을 서로 경쟁하는 건데 어쨌든 그 어울려 있는 가지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펼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광고 사진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렵게 찍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찍는 건 손 딱 내밀어 이렇게 해서 요리 밑에 보고 확 누르면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하는 사진들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죠. 지금 이제 겨울이고 그러시니까 겨울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또 이 느티나무의 헐벗은 모습 또 그 선이 주는 느낌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좋겠다. 이건 보셨죠? 창섭 씨 아, 사무실. 네, 처음. 이 시간이 없으니까 외로운 창섭 씨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어제 전화 왔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라고 전화 왔는데 1시쯤이면 뭐 볼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보고 있을 겁니다. 느낌이 좋은 외로운 사나이의 사진 같아요. 이건 저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이 이제 이 사진집에 내 걸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의무방을 전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사진을 한 10년 넘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벚꽃 피고 떨어질 때 뭐 흔히들 꽃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꽃잎 떨어질 시기가 되면 이제 이 꽃나무 밑에 내려와가지고 삼각대 탁 세워놓고 꽃비가 촥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어떨 때 가면은 아예 꽃잎이 한두 개밖에 안 떨어지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두 개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목을 이제 춘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넘었습니다. 해년마다 가서 찍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곳에서 찍으니까 비슷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찍어야 되는데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꽃잎이 이제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워야 됩니다. 배경이 어두워야 되고 어두운 걸 찍으려다 보니까 이제 어두운 배경에서 이 꽃잎이 떨어지려면 나무가 커야 되고 이런 걸 찾아서 찍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누군가 보여줬더니 좋다고 조금만 더 찍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드는 거죠. 나는 아까 그 꽃 사진을 계속 이제 한쪽에다가 방에 만들어 놓는 이 방에는 꽃만 들어가는 거죠. 이 방에는 내가 일상적으로 찍는 친구라든지 가족들 사진만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 방에는 여행 사진만 모으는 거죠. 그래야 체계가 잡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찍은 사진들 꽃들 사진을 쭉 보다 보면 맥락 잡기가 되죠. 그리고 꼭 내가 느티나무 찍어야 된다 그래서 느티나무 찍는 게 아니라 나무를 찍으면서 옆에 나무도 찍어보고 다른 나무도 찍어보면서 또 다른 관점들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이렇게 잘 봐야죠. 내가 어째서 그 나무 사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일본 작가가 한 20년 전에 이종록이와 비슷한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찍었냐면 후레쉬를 터트린 게 아니라 거울을 딱 이렇게 배치해놓고 빛이 반사하게. 그러니까 반짝하는 걸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흑백으로 찍고 이렇게 반사하게 찍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친구 아마 보면서 이렇게 찍어도 재밌겠네 이런 것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내년에도 이제 그 세계 사진 작가 공부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작 사진을 계속 좀 계속하면서 내년 말쯤에는 개인 사진집을 좀 내는 쪽으로 그리고 전시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다시 다음에 이야기하고 저도 또 내년에는 이제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는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도 봐요. 기다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